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5월을 굉장히 좋아해요. 날씨도 화창한 달이기도 하고 각종 이벤트도 많은 달이라서 박앵커 생일도 있고. 지나갔죠. 예. 아무튼 5월을 좋아하는데 5월은 지금 증시에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린메이라는 증시 격언도 있고 공매도 재개 그리고 지난주에 나타났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여러 가지 좀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개인 투자자들은 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인데 또 증권가의 반응들이나 전망들을 보면 그래도 공매도 재개된다고 해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증권사의 시각 그리고 전망에 좀 괴리가 있죠. 꽤 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괴리를 최대한 좁혀드리는 게 또 저희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오늘 그 괴리감을 좀 좁히는 데 집중하면서 투자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뉴스 확인해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30일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 둔화 또 고점 부담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구리 가격이 $10,000를 돌파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만 30% 가까이 상승했고 또 지난해 3월 저점 대비로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구리 가격을 톤당 $11,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 연속 $500억 돌파했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이자 역대 4월 기준으로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헬스 등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기계와 석유, 섬유 등 중간 제품목의 수출 회복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 제도가 오늘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만 증권가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회자가 되겠죠. 네.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서. 그래서 잠시 후에 전문가와도 과연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안이 공개됐습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계열사 지분은 삼성 일가가 법정 비율대로 지분을 상속받고 다만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의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습니다. 구본준 LG그룹 고문을 중심으로 LG에서 계열 분리한 신설지주 LX홀딩스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LX홀딩스는 5개자 회사를 중심으로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달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GC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녹십자홀딩스가 7.7%, 녹십자 3.5% 상승하는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오늘도 그러면 짚어봐야 될 투자 이슈들 전략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공매도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9선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이 되는 건데 가장 불안해하시는 게 그러면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표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네. 공매도가 시행되고 나서 공매도가 재개됐던 그때 과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표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공매도가 재개됐었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다시 한번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2009년 당시에 그러니까 재개된 시점 기준으로요. 2009년 5월 당시에 일단 1개월 수익률과 일주일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 3개월 기준으로 봤더니 그래도 결과적으로 15%가 올라 있더라. 네. 다만 이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했고 조금 더 최근에 있었던 이때
2011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역시 일주일과 한 1개월 정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사실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 이때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3개월 후에 봤더니 각각 5%와 2% 올라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공매도 재개된다고 해서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자체만을 놓고 증권가에서는 1년치 흐름을 놓고 봐도 제각각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2009년이나 2011년도 때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적거나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사이에 코스피가 7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순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은 좀 다르고 그래서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 완충작용을 해준 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으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코스닥 150 쪽으로는 변동성이 좀 클지언정 이쪽으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펀더멘털을 봤을 때도 지금 경기 회복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출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상황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청약 환불금이 오늘 환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증시 자금이 남아 있는다면 유동성 자체도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글쎄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수급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수출 이야기 좀 짚고 가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출 데이터는 무조건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실적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일단 3월 수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겠다였다면 4월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2분기에 어떻게 이어지겠다가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겠죠. 4월 수출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4월 수출 증가율이 41%, 무려 1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입니다. 그만큼 수출이 좋았다라는 건데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4월이 영 부진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에서 경제가 좀 뚜렷한 회복을 보였다라는 것도 반증되고요. 주요 15개 품목 모두 다 수출이 증가했고 그중에 13개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대였다라고 합니다. 중국, 미국, EU 수출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내부적으로 봐도요. 반도체 수출은 30.2% 여전히 좋았습니다. 계속된 이 수출 견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10개월 연속해서. 자동차 수출,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했는데 일단 자동차 수출 73% 증가, 4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이고요. 그 밖에 화학이라던가 각종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또 우리 대형주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인가가 오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외국인 수급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수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기대는 해볼 텐데 답답한 게 이거죠. 수치는 잘 나오는데 주가가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좀 횡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 세 번째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어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구리 가격일 텐데 지난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장중에 구리 가격이 톤당 1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011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00달러를 돌파한 거기도 한데요. 이외에도 곡물 가격, 원자재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 보급도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구리가 6배 더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구리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파이프 다 전력으로 빼내와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 더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11,000달러까지 오를 거야. 톤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 달리고 있는데 이게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비트코인보다 구리가 낫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10% 더 갈 수도 있다.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도 구리 역시 나오거든요. 관련주들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주 하면 풍산 많이 꼽히잖아요. LS도 그렇고요. 네, 풍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했는데 또 이게 기업들마다 구리만의 영향은 아니니까 뭐 그렇죠. 방산이 껴있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살펴보며 전략을 치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해주실 거죠? 그래서 이슈와 그리고 종목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약간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야,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죠. DB금융 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는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3개월 이후로 봤을 때 과거사를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영향 없이 오르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일주일과 1개월 동안은 조정을 받더라라는 과거 사례도 있긴 있거든요. 좀 앞으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의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좀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키우는 이제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꽤나 이제 하락폭이 깊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하락에는 대부분 이제 이유를 찾기 마련인데 네. 뭐 글로벌 증시도 괜찮고 수출입 동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증시만 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약일 이제 대형주 청약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이슈가 함께 이제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찾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를 해도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받을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대부분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공매도가 시작을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무차입 공매도나 뭐 무제한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제 엄벌이 쳐야 되지만 뭐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을 동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잖아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약간의 부침이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역시 팀장님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다고 좀 판단해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증권사에서 코스피 3,600, 뭐 코스닥 1,200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데이터 수치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3,400, 3,500을 가는 데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신규 진입한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크게 무섭다는 막연한 그런 불안감만 가지고 있지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작년부터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에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시장의 방향성들이나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수출 지표 얘기를 했고 역시 뭐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어줬는데 주가가 긴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슈퍼사이클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힘을 좀 더 내줬으면 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 같고 자동차 쪽은 차량용 반도체 문제랄지 아니면 어떤 실적 피크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반도체와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차와반이라고 하는데 물려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화학의 물리자 이런 이제 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워낙 작년 수치가 안 좋기도 했지만 올해 수치는 한창 호황일 때보다 이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증시가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서 사실 올해 오른 거는 많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1, 2분기에 이제 비수기입니다. 즉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돈을 많이 버는 시기보다는 돈을 많이 쓰는 그런 1, 2분기가 되었고요. 원래 이제 이런 사이클이 있고 3, 4분기 때 이제 폭발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도 이제 삼성전자 1, 2분기 때 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한 4만 원까지 갔다가 3, 4분기 때 이제 거의 6만 원, 거기에 대해 8만 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 보면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자동차, 반도체 엄청 좋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뭐 자동차도 이제 처음에 사실 올해 초에 올랐던 게 애플카 관련 이슈로 지금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사실 애플카는 실제로 이제 뭐 되게 좋아 보입니다. 뭐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에 보이는 수혜는 크지 않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었고요. 그런 이제 거품이 빼고서 이제 정말로 실력을 보여줄 텐데 뭐 자동차 뭐 SUV를 필두로 이제 친환경차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즉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 차량용 반도체 이슈는 당연히 일시적인 쇼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반도체 자동차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지금부터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3, 4분기 때 꺼내면 정말 좋은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지루한 투자가 좋은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반도체 3, 4분기 때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공급 우위 산업이기도 하고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고 해서 수요 자체가 확 꺾이는 그런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의 기대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 구간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모두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바이콜을 좀 강하게 외치고 싶고요. 이제 예. 많이 눌려있던 만큼 그만큼 이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의 기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강력한 바이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반도체와 현대차에 대해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펴봤고 세 번째는 저희가 원자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0일 기준으로는 $10,000 이렇게 하회하면서 한 9,800달러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걸 떨어졌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계속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저점 기준을 봤을 때는 2배 이상 오른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구리 관련한 국내 기업들도 참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구리 워낙 이제 전체적으로 원자재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독보적으로 이제 구리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구리는 뭐 친환경 관련 소재 거의 탑티어급이죠. 이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차에도 들어가고 뭐 해상풍력에도 들어가고 뭐 케이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가격이 치솟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고요. 뭐 관련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뭐 원자재를 수출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방법도 있고요.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있는 뭐 원자재 ETN 혹은 ETF를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지금 당연히 이제 멀리 내다볼 경우에는 당연히 한 추가적인 이제 수익 구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 주로서 보시기에는 조금 단발적인 이슈로 주가 포인트가 너무 이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구리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이제 관련 주보다는 이제 관련 원자재 ETN이나 ETF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워낙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리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이제 좀 1차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더 하락폭이 깊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이제 구리 자체에 그런 가치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ETN이나 ETF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원자재 섹터의 최진영 애널리스트와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으로서 오히려 관심이 있다면 구리 ETF나 ETN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구리 많이 오른 만큼 LS, 대창, 풍산 주가 막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유자 관점에서 지금은 약간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이세요? 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워낙 이제 구리 종목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보시면 저희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자동차, 화학, 반도체 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구리를 정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ETF나 ETN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지금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맥상통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애널리스트와도 3, 4분기는 좋을 것 같은데 1, 2분기는 고점에 따라서 좀 부담이 있다,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때문에 이런 고점까지 올라온 관련주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이슈들과 종목들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 스픽은 철강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도 사실 가격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 이제 지난주에 워낙 주가가 안 좋은 와중에 이제 철강 관련주들은 정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강판이 처음에 이제 첫 탄을 쏘아 올렸는데 정말 이제 컨센서스에 거의 100%, 200%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이어서 이제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요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증치세 환급을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중국에서 이제 철강 덤핑을 하는 걸 어느 정도 방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관련주 많이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팀장님께서 항상 입맛에 맞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성향에 맞게 좀 큰 종목, 중간 종목, 작은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대형주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포스코. 여기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어떻게 투자 포인트 갖고 계십니까? 포스코는 이제 한국 강판의 거의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죠. 포스코가 떨어지면 다 예. 떨어집니다. 네. 이제 포스코가 오르면 다 오르는데요. 뭐 전체적인 기본적인 강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사실 한국 쪽 철강 가격을 조정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로서 좀 안정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포스코 이제 대형주로서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뭐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고 지금 이제 1Q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지만 예. 2Q, 3Q까지 적어도 이제 올 한 해는 철강이 좀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대형주로서 이제 좀 안전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형주로 말씀드리면 이제 KG 동부제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조선 쪽도 지금 워낙 수주가 많습니다. 이제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 이제 컬러 강판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고급 자재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강판에 비해서 훨씬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 이제 부도가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 포스코보나 이제 중소형주보다 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연기금 매수세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연기금이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에 강한 러브콜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매력도가 더 있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4,000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금속에 대해서도 한번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큰 거, 중간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소형주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한금속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인리스를 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증치세 관련 이슈로 기존에 데이터를 많이 봤었는데 원래 이제 대한금속이 다루고 있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 대상이 아니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증치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관련주로서 대한금속을 추천해 드리고요. 뭐 목표가는 지금 4,000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6,000원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목표 주가가 다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죠? 이제 증권가의 증권가의 이제 그거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데 너무 이제 막 풀어진 가격은 아니고요. 어느 네. 정도 이제 요 정도 여력은 있겠다. 이제 차트와 이제 수급과 실적을 한번 보고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철강주 참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 주가 대비했을 때 업사이드가 다 20%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잡아주셨어요. 근데 이거 되게 현실적이고 감안을 했을 때 나온 목표 주가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포스코 45만 원, KG 동부제철 24,000원, 대한금속 6,000원 목표 주가 한번 고려하면서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